위대한 리더십은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김웅철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언제든 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관련해 지난 30년간 안보 현장을 지켜보며 핵 잠재력 확보를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장해온 분이 계십니다. 대한민국 1호 군사 전문기자에서 지금은 국회 국방위원으로 우리나라 안보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유영원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참 뵙고 싶었습니다. 이 밀리터리, 우리나라 국방의 셀럽이시잖아요. 아주 전문가로서. 셀럽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 밀리터리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름 이제 노력해왔다고. 그 분야에서 30년이 넘게 계속해서 취재하시고 기사도 쓰시고 그랬으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이시자 국방의 셀럽 아니신가. 아유, 과찬이 말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자이시다가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신 거지 않습니까?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란 게 자기 원하는 분야에서 꼭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분야에서만 30여 년간 있었고 또 그 이제 정년이 됐을 때 또 다른 연장선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내가 이래서 군사 전문가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국회까지도 입성했다는 거를 소개 겸 홍보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국방 분야, 특히 무기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전공은 경제학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신문사에 1990년에 입사를 했는데 취미 연장선상인 국방 분야를 작년에 제가 떠날 때까지 30여 년간을 담당을 했습니다. 원래 기자들은 우리 대표님 아시지만 담당 분야가 짧게는 6개월, 길면 한 2, 3년마다 바뀌는데 맞습니다. 저는 뭐 잘할 때까지 하라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웹사이트나 유튜브나 다른 SNS 채널 또 그에 이제 그 전문 포럼, 안보 포럼 같은 것도 과외로 활동을 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런 점들을 좀 좋게 봐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뭐 좀 진정성이 있다. 그런 이제 인정들을 좀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작년에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와서 지금 이제 국방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국방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네. 저희 어릴 때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전쟁 영화, 전쟁 만화 좋아하는 남자애들이 많았죠.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뭐 저는 하여튼 나이 먹어서도 계속 그런 이제 취미를 이제 갖게 됐고 대학 다닐 때도 사실 딴짓을 많이 했습니다. 전공은 경제학을 했지만 저 용산 미군기지 근처에 이제 헌책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미군 그 잡지들 뭐 무기 관련된 거, 미군 관련 이런 잡지들이 이제 나왔는데 주말마다 그거 구하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이 밀리터리 관련한 유튜브 보면 조회수가 엄청나요. 100만이 쉽게 한 번씩 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이 국방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현역 군대 하신 분들이 특히 이제 중장년 세대들은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안 좋은 추억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애증, 약간 안 좋은 쪽으로 해서 내가 뭐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또 술 드시면 또 군복무 시절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수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남자라면 아무래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국방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이제 남성들은 이제 특히 무기 쪽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한 2, 3년 전부터는 K방산이 굉장히 속도발 뜨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말씀하신 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무기 말씀하셨는데 진짜 네. 첨단 무기 같은 거는 저도 보고 있으면 재미있고 신기하기도 하고 네. 예. 네. 그런 쪽에 많이 이렇게 몰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쪽에서 보면. 무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적이 아닌 동적인 거죠. 네. 거기다 속도가 빠른 것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터지면서 이 폭발력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아하. 사람 감성이 어필하는 예. 이른바 이제 원초적 뭐 그런 거에 어필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또 영향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예. 국회 입성해서 국회의원 하신 게 한 1년 반 정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 반 정도 되는데 작년 5월 말부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5월 30일부로 네. 임기가 시작이 됐죠. 네, 1년 반이지만 정권이 바뀌고 네, 계엄이 예? 발발하고 네. 웬만하면은 이게 경험하기 힘든 네. 정치 이 사건들이 그 짧은 기간에 경험하실 수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고를 한번 선배 해주시면. 다선 의원들이 그러세요. 네. 야, 당신들은 지금 속성재배 중이다. 속성재배했어요. 예, 단시일 내에 음. 3선, 4선 의원님들도 경험하지 못한 뭐 계엄은 몇십 년 만에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런 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필리버스터도 해봤고 어허. 밤샘 농성 뭐 장외에 나가서 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 다양한 체험들은 체험들. 예, 경험들은 예.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예. 원하지도 않았던 것도 많고 예, 바람직하지 않았 예, 그런 것들도 적지 않은데 하여튼 외형상 보면 예, 단시일 내에 예. 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예. 저희 기수가 22대인데 예. 이제 그런 이제 22대 22대 예, 의원들은 그런 기수가 된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들이요. 네. 예. 지금은 이제 비례대표시지 않습니까? 네. 예, 군사 전문 분야 비례대표인데 이제 지역구도 좀 이게 미리미리 다져 놓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와서 저게 이제 기자로서 어깨너머로 보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 상당히 피곤한 직업 가장 피곤한 직업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예.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저렇게 됩니다. 할 수 있다라는 네. 구체적인 게 이제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유권자분들하고 인사하고 예, 서로 소통하고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비례는 주중에는 사실 바쁘게 삽니다. 주중에 네. 상당히 바쁜데 그래서 주말은 저희가 쉴 수가 있어요. 네. 지역구 의원님들은 주말에 네. 뭐 민원인이 날 그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이 더 바쁘시더라고요. 네. 직접 어떤 때 하루에 수십 명의 그 지역구민들 만나서 그 다 얘기 들어주고 네, 네. 일부는 또 해결을 위해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네. 네. 또 행사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주말이 어떻게 보면 더 바쁘신데 그래서 저분들은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렇게 아마 하시면서 또 에너지를 얻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니까 하실 수 있을 게 아닐까. 이제 생각이 길을 듭니다. 받는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네. 걸 통해서 피곤하고 생각하면 절대 못하고 또 거기에서 나름 보람과 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길을 받으니까 버티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못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도 네. 그렇게 길을 받을 수 있는 체질 개선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거 저기 이제 국방 전문가이시니까 아주 저기 초보적인 질문부터 제가 이제 예전에 궁금했던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도발을 하면 거기에서 반응하는 게 한국 분들은 요즘에 크게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기자들, 특파원들, 일본 특파원들은 난리가 나거든요. 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당장 우리가 더 급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안보 불감증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런 거에서 저도 이제 좀 문제가 있다. 물론 너무 호들갑을 떨어서도 안 되지만 위기가 실제 위기인데 그것을 위협 또는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또한 문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도 개인 의정 활동으로 가서 북한군 포로도 만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전 실태 드론이 많이 활용되는 이런 것도 좀 보고 느끼고 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점에서 좀 절박감
우리는 또 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런 절박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데 일본의 경우는 그 반대로 어떤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네. 좀 그렇게 반응을 해요. 실제로 북한이 그동안 몇 차례 미사일을 보통은 이제 일본 열도를 안 넘기고 동해에 떨어뜨리려고 예. 그래서 이제 고각 발사라는 걸 합니다. 이제 높이 올려서 사거리를 시험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가끔 이제 제대로 정상 비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 열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 우리가 느끼기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야단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네. 일본도 이제 여러 해 전부터 군비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핵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해서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얼마 전부터는 금지되어 왔었던 이제 탄도 미사일 유사시 북한 미사일 기지를 때릴 수 있는 네. 이런 이제 미사일까지 개발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 내각을 만든 다카이치 내각이 더 좀 그쪽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 경우도 일본 특파원도 하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일본은 뉴클리어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 민감하잖아요. 노이로제 비슷한 엘러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원자력 잠수함도 역량은 있지만 그동안 어떻게 보면 논의가 금기시 됐었는데 다카이치 내각 들어서 보면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연관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제가 아까 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대비적인 그 반응.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북한의 이런 도발이나 이런 거를 방어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유사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군사력이 세계 5위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그런 이제 기관에서 낸 지표인데 근데 이게 뭐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나 이런 것처럼 권위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그 지표의 홈페이지에 보면 이 지표는 뭐 전문 연구이게 아니고 일종의 엔터테인먼트 그말로 흥미거리, 재미거리인 면도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거기에 너무 비중을 둬서는 안 된다. 실제로 우리 군사력이 세계 5위냐 저는 어느 정도로 이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뭐 세계 10위권, 10위 안팎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핵무기를 포함하면 이제 북한의 경우는 더구나 우리보다 이제 상당한 어떻게 보면 이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재래식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군사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제외하고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숫자는 적어도 상당히 우위에 있었죠. 근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것도 이제 개선이 되는 기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연함이라고 최근에 5,000톤급 북한판 이주함을 현함, 최현함, 그 2척이나 진술했고요. 그 전에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함정 제일 큰 게 1,500톤급 3척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신형 함정, 그다음에 전차도 신형 전차를 개발해서 지난 10월 열병식에서 등장을 시키기도 했고 그래서 재래식 군사력도 이제 질적인 개선이 되는 기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구할 수 없다. 실정경을 갖게 됐다는 거. 저는 그래서 그게 가장 사실은 우리한테 새로 부각되는.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에 전쟁이 발발한 곳에 가셔서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최전선까지는 못 갔고요. 키우에서 주로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전황 북한군이 얼마나 파괴망돼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이런 브리핑은 제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으로부터 받아왔었습니다. 최근에 영화에서 인기를 꽤 끌고 있는 영화를 알고 있는데 아주 재밌게 봤거든요. 이게 뭔가 이게 터지고 막 그런 게 아닌데도 그 끝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게 하는 그 아주 재밌게 봤는데 뭐 이렇게 그 미사일이 날라왔을 때 요격하는 그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의문이었거든요. 그렇게 미사일이 날라오면 요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우리나라도 나중에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네. 우리하고 미국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미국이 유리합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시간이 북한에서 날아오는데 한 30분 정도 걸려요. 거기 영화에서는 한 20분 정도 이야기하는 것 20 같더라고요. 몇 분, 거의 30분 가까이 됩니다. 네. 우리는 그보다 훨씬 짧죠. 기껏해야 5, 6분. 네. 뭐 길어야 남쪽까지 간다고 해도 10분 미만 정도일 텐데, 근데 그때 이제 그 미사일이 한 발만 날라왔잖아요. 네. 딱 한 발이었어요. 여러 발이 아니고. 그래서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한 발이면 사실은 요격할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한 8, 90% 정도는 요격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더구나 한 발이면. 근데 여러 발이 동시에 왔다면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GBI라고 알래스카에서 맞습니다. 발사되는 GBI. 이제 그거로만 요격하는 거 돼 있는데 네. 그 전에 이지스함에 배치된 SM3라는 요격 수단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그 다음에 뭐 그 남쪽에도 이제 또 다른 이제 지상에서 발사된 요격 미사일이 있습니다. 반덴버그 기지에.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드라마는 좀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상징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군요. 다만 거기서 보면 국가 지도부가 뭐 대통령부터 국방장관 맞습니다. 뭐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결정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확률이 많고, 네. 더구나 우리나라는 더 할 겁니다. 왜? 대응 시간이 훨씬 짧으니까. 네. 예. 좀 더 속도를 내서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공개적으로 네. 핵 추진 잠수함. 잠수함. 예. 그런데 그거를 요즘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용어를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네. 어떤 기능을 하고 네. 그거를 좀 이게 일반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 용어는 사실은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맞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꼭 핵무기가 탑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핵 잠수함은 보통 핵무기 탑재된 걸로 생각을 하시기 쉽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네. 맞고요. 예. 이게 이제 정부에서도 밝혔지만 네. 우리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추진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북한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지금 건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제 북한의 5대 전략 무기 목표 중에 하나고, 네. 지난 3월에 김정은이 그 건조 현장, 원자력 잠수함 건조 현장 하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전체는 아니고 아랫부분만 이제 약간 맛배기식으로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걸 토대로 볼 때 한 7천에서 8천 톤 좀 되는 네. 상당히 큰 원자력 잠수함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원자력 잠수함을 이 북한이 배치를 하게 된다면, 현재 우리 재래식 잠수함은 도산 안창호급이라는 게 3,000톤급이라는 게 있는데, 재래식 잠수함 중에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하지만 네.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낼 수는 있으나 오래 갈 수는 없어요. 네. 금방 이제 힘이 딸립니다. 예, 예.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빠른 속도를 오랫동안 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이제 추적 감시라든지 대응할 때 있어서 필요하다. 그리고 근데 이제 북한이 원잠을 도입한다면 우리 해상교통로도 필요할 경우 위협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럼 그럴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이제 원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필요한 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 내부적으로도 다 일치한 것 같고, 투트랙 대응을 이야기를 의원님이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원칙적으로 한국 원잠에 대해서 하자, 오케이 하겠다는 됐는데, 근데 미국은 이제 미국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기에 되는 돈과 시간, 이게 너무 많이 들고 우리 입장에서는 낭비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거는 국내에서 건조를 하고 해결료만 공급을 받고, 대신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특히 상무장관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미국 입장도 필리 조선소 옆에 보면 미국 원자력 잠수함의 구성품 모듈을 납품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마침 생산하는 공장을 인수를 해서 미국 우리 게 아니고 미국 원자력 잠수함의 구성품을 납품하면, 그게 이제 결국 미국 해군력 원자력 잠수함 해군력 건설에도 기여를 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제가 투트랙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는 국내에서 하고, 우리 거는 이제 국내에서 하고, 미국의 그 원자력 잠수함 가진 모듈 부분을 구성품은
하나 같은데 국내 기업이 거기에 공장을 필리조선소 옆에 예. 공장을 인수를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예. 거기에서 이제 건조함으로써 기술력 이전도 하고 예. 뭐 그런 과정. 그다음에 이제 미국 해군력 건설에도 기여를 하고요. 네, 네. 일단 지금 원자력 잠수함은 세계 6개 나라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브라질하고 호주가 도입을 추진 중인데 그럼 아마 세계에서 우리가 아마 7번째 빠르면 8번째쯤 아마 이제 보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말씀드린 더구나 이제 우리 손으로 이제 건조를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잠수함 건조 능력 또 이제 과시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네, 네. 이제 소형 원자로입니다. 네, 네. 이제 원자력 잠수함 들어가는 게 작은 소형 원자로인데 이게 미래 에너지의 핵심 화두 중에 하나 SMR, SMR죠. SMR과 같은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면에서도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SMR 수출하거나 이럴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뭐 의미가 있는 진행인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의원 활동, 의정 활동, 국회 상임위 같은데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군의 사기 저하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특히 초급 간부들의 사기 저하, 복지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우리가 뭐 요즘 AI다, 드론, 로봇,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국방의 중요성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우리가 인구 절벽에 따라서 2040년이면 30만도 채우기 힘든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병력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방 병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드론이나 로봇이 결국은 움직이는 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특히 이제 이 첨단 무기 비중이 클수록 중요한 게 부사관. 이라든지 간부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장 토대가 되는 게 초급 간부들이죠. 근데 이게 초급 간부들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무너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무너지고 있다고? 이걸 지금 보면 아예 지원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복무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고 있다는 사람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일부 잠수함의 경우는 하사 숫자가 이번에 파악해보니까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육군 같은 경우는 자주포라든지 전차 같은 자주포도 포병부대, 전차 장갑차 같은 기계화 부대의 조종수라든지 실제로 그 움직이는 그 간부들도 특히 부사관들이 많은데 절대 다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기가 있어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인력이 신진대사가 안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남아 있는 사람 업무로도 커지니까 그만두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뭐 첨단 무기 증강이고 아무 소용 없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부분은 여야 의원들이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이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국방위에서 군복지소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저는 하여튼 국회의원 될 때부터 이게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를 했고 다행히 국방위를 떠나서 다른 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공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결국 이제 예산 지원 이게 이제 예산 배려가 이제 중요한 부분의 하나일 텐데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거말로 진짜 절박감을 갖고 이건 본 국가적인 정부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의 인생 여정을 사진으로 좀 보면서 이거는 어떤 사진입니까? 이라크에 파병을 했습니다. 자이툰 부대라고. 참고로 저 방탄복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습니까? 저기 이제 종군 기자의 역할로 지금 전투가 벌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느낄 수 많이 있었습니다. 애정 어린 사진이시고.